자, 여러분 나눠드린 소식지 좀 열어주시죠. じゃあお初め警備のね店内に持って帰った方のプレゼントを식당에 나눠드렸죠. 소식지. 엊그저께 오늘 나눠드린 게 아니고 며칠 전에 나눠드렸죠. 그 핑크빛으로 있는 김연아 뭐. 어딘가 짱 박혀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시면. 네. 여기 하나씩만 더 넣을게. 누구 안 받으셨어요? 이거 다 나눠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요. 저 화면으로 이게 몇 개 없어요. 제가 화면으로 한번 갖다 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뀐 거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얘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 3월 달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아니면 어쩔 수가 없고요. 아니면 어쩔 수가 없고. 자, 3월 달에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부분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4월에도 계속 그대로 갈 수 있을까요? 네. 한 분 정도 가시는 것 같고요. 가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왜 그러냐면 3월 달에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슈가 절판 아닌 절판인 듯 절판 같은 이슈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4월 달에 까봤더니 보험료가 많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객분들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이게 약간 호불호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 이런 연락을 많이 제가 받았는데요. 아니 그 교육받을 때 보험료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고객가 한참 얘기해가지고 3월에 가액시켰는데 오히려 4월에 보험료 변동 적고 이러면 나 어떡하란 말이냐, 청약철회 시켜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십니다. 예. 그건 아니다라는 거. 자,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암 진단비와 뇌혈관 허혈성 관련된 진단비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해 쪽 담보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상해를 같이 믹싱을 시켜버리면, 통합보험에도 믹싱을 시켜버리면 담보제 전체 보험료가 같거나 살짝 오르거나, 하여튼 질병 쪽에도 치우쳐서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올라갔던 걸 느낄 수도 있고, 상해 위주로 가는 분들은 그닥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그 3월달에 했던 흐름은 KB 손해보험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생명보험 쪽, 손해보험 쪽 두 가지 다 이슈가 있었죠. 자, 9차 경영생명표가 조정이 돼가지고 초반에는 대부분이 생보 위주로 영업을 했던 분들은 지난달 월초에는 생보 쪽을 많이 팔으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손보가 이거 뭐냐라고 하면서 손보가 뒤에 25일 넘어서 불이 좀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 용어 중에서 보면은요, 기저효과라는 게 기저효과. 내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지난달에 원래 평상시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하시는 분인데 지난달에 3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300이라고 살짝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낙폭이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300을 하다가 원래 100 했던 분들이 200으로 치죠. 200을 하다가 이번 달에 100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이 상실감이라든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부여잡는 방법이 뭐냐면 3월 달에 어쨌거나 3월 달에 소개를 받고 해가지고 들어갔던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 고객들을 다 끄집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고객들을 다 끄집어내, 그 안에는 기존의 고객들을 리모델링 하신 분도 계시지만 소개받아서 연락받고 보험료 오른다고 해서 줄 서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을 조금 다지는 작업을 하면서 4월에 바뀌었던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번 정도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KB가 3월 비해서 4월에 자, 일단은 뇌혈관 허혈성 관련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통합보험 쪽에서는 바뀐 게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뇌혈관 허혈성의 수술비가 500이 올랐습니다. 자, 뇌혈관 허혈성 관련된 부분들을 자 이런 질문 드릴게요. 자, 뇌혈관 허혈성은 진단받으면 수술을 꼭 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다른 부위보다 뇌와 심장 쪽은 수술을 하고 하는 게 좀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게 뭐냐면 뇌혈관과 허혈성은 진단비하고 수술비를
같이 해서 합계를 내가지고 좀 비교해보고 분석하는 게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혈성 진단받고 수술 안 하고 약물로 조정하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보다는 시술을 하는데, 자, 수술을 할 때, 자, 관전 포인트가 관열 수술도 있고 비관절이 있죠. 자, 그런데 뇌와 심장도 가면 갈수록 비관절에 든다. 자, 그리고 의료기술 중에서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신의료 기술은 대부분이 관열이 아니고 비관열로 들어간다. 비관열로. 자, 비관열이라 하면 대표적인 비관열이 뭐냐면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서 관을 집어넣어서 관 속에서 레이저를 가지고 그 부위를 떼어내거나 절개하거나 지지거나 이런 작업을 하면 이게 다 비관열이에요. 무슨 얘기냐? 보이는 수술비, 자, 5천만 원 줍니다. 6천만 원 줍니다.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5천 6천 원 중요한데 가입을 시켰는데 보니까 비관열 수술비를 몇백만 원밖에 안 주거나 아니면 아예 안 주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대략 난감하다. 그래서 항상 술비를 향후에는 술비를 컨설팅을 하실 때는 비관열 부분들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KB가 3월에 비해서 4월 달에, 자, 어쨌거나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사암 진단비 3천만 원은 지난주 금요일로 얘기를 했다가 문자가 아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받으신 분이 있으셔서 이번 주 12일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지금 3천만 원짜리 유사암을 가지고 있는 부위 어디냐면 통합보험 쪽하고 간편보험 쪽이에요. 자, 간편 쪽에도 3천이 있고 통합에도 3천이 있습니다. 통합을 하면 다풀, 더다풀, 우회지 세 가지가 다 3천만 원의 유사암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유사암 3천만 원에 대한 얘기를 꼭 좀 이번 주까지 좀 기억해 주실 당부를 드리고, 자, 유사암 3천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유사암이 200만 원, 3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2천만 원짜리 나오더니 3천 나오더니 자녀보험도 드디어 5천까지 나오더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유사암은 유사암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모 회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 회사가 KB는 대장 전망내암 디코드에 대한 거 일반으로 분석하지만 그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는 KB처럼 주지는 못하지만 처음에 유사암 주잖아요. 유사암 옛날처럼 200이 아니에요. 2천 주든 3천 주든 유사암 준단 말이에요. 유사암을 주고 나서 개가 재발이 되거나 악화가 됐을 경우에 대장암이 또 생기게 되면 우리는 5천만 원을 또 줍니다. 자, 이 말에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암의 보상 기준의 일원칙은 뭐냐면 원바람 기준이에요. 가장 운이 없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갑상선암이 걸려서 옛날 거 갑상선암 300만 원을 받았는데 갑상선이 유방으로 전이가 됐네. 자, 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최초의 암의 C와 전이된 C가 동일하다는, 즉 다시 말하면 갑상선암에 있는 암의 C가 A라고 하면 유방에 붙은 게 또 A 똑같은 A예요. 이러면 이걸 전이라고 표현해요. 이 전이와 원발의 기준은 누가 설명해 주는 거죠? 의사가. 그럼 전이가 되면 유방암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대장 전망내암을 2천만 원 받았다고 쳐요. 근데 얘가 뭐 악화가 돼가지고 재발이 돼가지고 대장암으로 바뀌어서 C코드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5천만 원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얘기는 뭐냐면 나 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라는 거를 고해성사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암에 대한 것과 유사암에 대한 것도 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 자,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치아 파절에 대한 게 들어왔어요. 치아 파절. 자, 보통 일반적인 치아 파절은 30만 원짜리 연 1회 주는 거였어요. 근데 요번에 4월 달에 연 3회 주는 거 한 번, 연 1회 주는 거 한 번을 조합을 시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연 3회 주는 치아 파절 30만 원짜리, 연 1회 주는 치아 파절 30만 원짜리를 섞으면 합치면 60이죠. 60이 아니고 한 증권에다가는 50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30 넣고 20 넣든 20 넣고 30 넣든. 자, 상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주는 치아 파절보다 1년에 3번 주는 치아 파절이 쌀까요? 비쌀까요? 좀 비쌉니다. 비싸지만 니즈는 강합니다. 니즈는. 자, 치아와 관련 얘기를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무슨 얘기 드리냐면 KB 치아보험 타사보다 뭐가 좋다? 네모가 좋다. 네모는 수정률이 좋다. 수정률. 수정률은 뭐예요? 여러분의 수당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동일한 담보가 똑같이 들어가고 동일한 납기로 들어갔을 때 상대적으로 수용률이 좀 높다. KB 치아 보험이.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치아 파절 50장이 새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관련돼서 허혈성 관련해서 수술비가 지난달 1,500에서 2,000으로 올랐다.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 진단받고 수술하면 최고 3,000 플러스 2,000에서 5천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 그리고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자 당뇨 보험이 KB가 있죠. KB 당뇨 보험의 이름을 아시는 분? 안타깝습니다. 맞히셨으면 100만 원의 시상금이 드립니다. 스마트 보험. 자 당뇨 보험 스마트. 얘는 당뇨 전문 보험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보험 말해서 거기는 담보들 중에서 당화혈색소 6.5 넘어가면 200 주고 8.5 넘어가면 300 주고 인슐린 맞으면 500 줘서 합산 1000을 주는 그런 담보를 통합보험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당뇨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스마트 보험을 별도로 안 들으셔도 통합에다가 집어넣고 진행이 된다는 거. 자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드디어 KB에서도 30년 갱신짜리 더다폴이 오픈이 됐습니다. 자 30년 갱신의 위력은 뭐냐면 고연령자들한테는 실질적인 비갱신과 똑같다. 자 보험료가 제일 비싼 게 비갱신이죠. 새만기 그 다음 비싼 게 무해지, 그 다음이 30년, 그 다음이 20년. 여기에 있는 30년 갱신짜리들은 50세가 30년을 때려버리면 80까지 동일하죠. 60이 때려버리면 90까지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고연령자들한테 30년 갱신으로 진행하면 20년 갱신보다는 30년 갱신 보험료가 조금 비쌉니다. 비싸지만 새만기보다는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응급실 내원비. 여러분들 응급실에 가면 응급으로 가든 비응급이라는 돈을 주죠. 자, 응급실 내원비 응급으로 들어가면 10만 원 주고 비응급으로 들어가면 5만 원을 준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KB는 3월 달부터 응급실 내원비 1급, 2급이라는 별도의 담보를 추가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응급실 내원비 1급과 2급에 대한 별도의 담보는 쉽게 말하면 배타적 상품권 때문에 타사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당분간은요. 자, 응급실 내원비 2급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38도 고열로 병원에 갔을 때, 38도 고열로 응급실 병원에 가면 최고 5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가 있다. 보험료가 조금 비싸지만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담보이다 라는 것들 좀 기억해 주시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KB 쪽에 반복된 얘기인데 KB가 스타플랜이라는 게 없어요. 스타플랜. KB 스타플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지난달까지 팔았죠. 스타플랜. 뭐가 좋았냐면 사망연계 안 시켰고요. 유사암이 3천 들어갔고요. 뇌혈관 허혈증이 3천 들어갔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요 상품이 플랜이 없어지고 이게 이름을 드림 플랜으로 바뀌었는데 스타플랜이나 드림 플랜이나 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했던 분이 뭐였냐면 사망연계를 시키니 안 시키니였습니다. 일단은 사망연계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진단비 종일에 들어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자 뇌혈관 허혈성 3천만 원에 수술비 2천만 원이 같이 들어가고 있다. 요렇게 설계를 했는데 사망연계 안 시키고 요렇게 시키고 유삼 3천 넣고 일반암 5천 넣고 갑상선 초기적에 1,000만 원까지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요 정도면 할만한 거죠. 그죠? 얘가 20년짜리고 얘가 30년짜리고 보험료가 좀 30년이 20년보다 좀 비싸지만 그래도 그닥 30년 갱신이면 할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B에서는 자 앞뒤로 보시면 자 20년짜리건 30년짜리건 무해지건 그 다음에 통합보험 새만기든 간에 담보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새롭게 들어온 담보들이 뭐냐면 비슷비슷한데 자 일단 유사암 3천 12일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비가 2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진단비 3천까지 드리고요. 당뇨와 관련된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왔다. 치아 파절 50만 원인데 요거는 3번 주는 거 30만 원에다가 한 번 주는 거 30만 원을 결합을 시켜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보험료는 이 정도로 좀 세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새만기와 무해지인데 앞장에서 보셨던 연만기와로 보험료 담보가 똑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KB가 4월에 가장 많이 바뀐 거는 325 간편입니다.
자, 325 간편은 어딘가 아픈 사람이죠. 어딘가 흠결이 있거나 하자가 있는 거 쉽게 말하면 하자가 있어서 약을 먹는 거죠. 대표적으로 고혈압약을 먹거나 당뇨약을 먹거나 고지혈약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325에만 해당이 안 되면 가입을 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 325가 그동안에 저희가 가장 많이 두드려 말했던 게 나 325 KB 대장염막염 좋고 좋은데 암도 좋은데 들고 싶은데 납입 면제가 안 돼서 딴 데로 갈 거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4월달부터 좀 늦었지만 KB가 납입 면제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뇌졸중의 난면이 탑재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325를 유심히 보신 분 아시겠지만 납입 면제가 뇌치료로 난면되는 데가 있고 뇌졸중으로 난면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뇌졸중의 범위가 좀 넓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난면이 되면서 동시에 325에 20년 갱신 말고 무해지하고 세만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25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20년 갱신으로 할래, 무해지로 할래, 세만기로 할래 선택할 수가 있다. 담보는 똑같이 들어간다는 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입 연령이 지난달까지 30에서 70세까지였는데 15세부터 75세까지로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325 쪽에서 가입 연령 15세부터 75세 뇌졸중 난면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많이 싸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치매 관련된 담보가 지난달보다 떨어졌죠. 지난달에 경증 치매 관련돼서 누적 담보 얘기 계속 반복됐잖아요. 치매 관련돼 가지고 경증 치매 2천이 1,000으로 떨어지고 중증 치매 1억이 5천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치매를 가입을 하실 때 별도의 간편 치매로도 가입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 325에다가도 치매를 넣을 수가 있다. 그럼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325에다가 치매를 집어넣게 되면은 난면이 됩니다. 난면이. 일반적인 간편 치매는 난면이 안 되지만 325에다 치매. 그럼 담보도 똑같이 들어간다. 한 장단점은 있죠. 간편 치매 무해지로 치매를 집어넣게 되면은 납입이 끝났을 때 환급금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목적 자금을 쓸 수가 있고 325로 들어가면 담보 자체를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보험료가 쌉니다. 그리고 325에 들어가면 치매를 집어넣고 나서 이 상품에서는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납입 면제라는 거는요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납입이 면제된다고 보험료는 내고 있죠. 누가 내요? 회사가 따박따박 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해지환급은 존재하더라. 그리고 납입 면제라는 거는 그 담보가 없다 하더라도 그 질환이 발생이 되면 납입 면제 이루어진대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뇌졸중 난면이잖아요. 뇌졸중이 없어. 근데 뇌졸중이 걸렸어. 난면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뭘 못 받는 거예요? 뇌졸중 진단을 못 받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들. 여기 보시면 대상 코팅과 요르블서 같은 것들이 좀 생겼으면 새롭게 이 담보는 원래 통합보험에만 들어갔던 것들을 325에다가도 집어넣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연령대 늘어났고 골절 진단비, 수술비, 유산 3천, 뇌졸중 난면, 세만기, 무해지 전부 다 탑재가 들어갔다 이번에. 그래서 다른 상품보다도 이번에 몸에 좀 하자가 있으신 325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유리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쪽의 325가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저희 325에서도 연만기건, 세만기건, 무해지건 간의 담보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동일하게. 연만기건, 세만기건, 무해지건 담보는 동일하게 들어간다. 여기 보시면 20년 갱신짜리죠. 담보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허혈성 500만 원, 수술비 200, 100에 대상포진 여러 곳에 들어가고 유사암 들어가고 수술비 들어가고 다 들어간 상태에서도 보험료가 이렇게 세팅이 된다는 것들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운전자 쪽에서도 담보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지난달 비교해서 여기에도 마찬가지 치아파도 50만 원. 이 50만 원은 연3회 연인회를 결합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자 운전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자동차 갱신하시죠. 자동차를 이 안에서도 좀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자동차를 갱신할 때 자동차에 특약이 깔려있죠. 특약이. 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한 달에 자동차를 3천만 원 한다. 자동차를 2천만 원 한다 그러면 보험료를 항상 물어봅니다. 이렇게 고객님
특약으로 들어갔던 것도 있어요. 무슨 위로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약이 있는데요. 요 특약들은요 1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얘를요 운전자를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오케이라고 동의하시는 고객들한테는 그 담보들을 빼서 뭘로요? 운전자 장기로 바꿔치기 합니다. 네, 그냥 갱신 아무 생각 없이 자동차 갱신이 똑같이 전에랑 똑같이 해주는 네네네 이런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하면서 특약이 지금 벌금 들어가 있고 방어비용 들어가 있고 위로금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교통사 처리료 들어가 이런 것들을 자 요거를 고객님 장기로 뺀 다음에 여기다가 사망담보 좀 넣고 골전점이 넣고 응급 비임금 넣어가지고요 한 3만 원대를 하나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번에 자동차 갱신하시면서 장기 갱신으로 하나 좀 드세요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 오면 그냥 그대로 갱신하시면 되는 거고요. 원한다고 하면 자 장기에 들어갔을 때와 자동차 들어갈 때 차이점이 있죠. 자동차는 저기 1년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1년 단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장기는 일정 기간 지나면 환급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업용 쪽에서도 이런 것도 시합하기는 50은 아니지만 40까지는 들어간다. 면허 취소 요금 1,500만 원도 동시에 들어가고 있고요. 자, 어느 지사에 갔더니 운전자 보험만 2천만 원 팔아요. 지사에 한 달에. 어떻게 파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그룹이 나눠 그룹이 이렇게 개척조 그래가지고 뭐 어디 팔까요? 회사 택시, 운송회사, 택배 이런 데 단체로 들 수 있는 거 운전 기사들이 많이 있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리플렛을 가지고 2만 원도 안 되는 거, 만 원도 안 되는 거, 3만 원짜리 해가지고 단체권으로 이렇게 팔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특히 자동차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공업사를 끼고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공업사를 내가 끼고 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친인척 중에도 공업사를 몇 개 한다. 거기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장기보험 몇 개 받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확대시키면 외연을 확대시키면은요 단체권으로도 쭉쭉쭉 받을 수 있습니다. 2만 원, 3만 원짜리 50명, 100명, 이거 터지면 커집니다. 예. 단체 상해로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운전자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무슨 얘기냐? 상해 같은 경우에는 단체 상해로 가입을 가능한데 단체 상해로 가입을 하다 보면은 좀 시책이나 수수료 좀 적어요. 이거를 낱낱이 운전자 담보에는 상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땅땅땅땅 집어넣으면 시책도 유리한데 또 하나 여기 질문이 뭐냐면 그럼 운전자로 각기 가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직원들이 퇴사하고 그러면 변경 배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 측과 그 직원들 노조 측하고 단체 협약을 맺고 있다라고 하면 도장 한 방만 꽝 찍어서 그걸로 그냥 설명이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단지 가입할 때에는 그 인원수를 고객 동의를 다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 설계가 되니까 이런 것도 조금 그러니까 영업을 하다가 힘들 때 이런 것도 한번 좀 더 써먹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보험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지난달에 보였던 5짜리가 다 들어주네요. 5짜리가. 유상, 일반암, 질병 후유장애, 허혈성 진단비, 뇌혈증 전부 다 5조로 들어가고 사망비 안 시키고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것들. 자, 요번에 태아보험하고 분리가 됐죠. 가입하면서. 자, 태아 쪽에 있을 때는 태아만 가입시키고 넘어가면은 출생하면 그 다음부터 정상보험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제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이며 시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자, 처음에 뱃속에서 들었어요. 근데 2만 원짜리 들었어. 근데 6개월 뒤에 태어나면 10만 원이 돼버려. 그럼 이걸 10만 원짜리 시책이에요? 2만 원짜리 시책이에요? 2만 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의사결정이 명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회사가 먼저 유리하게 치고 나가면 어느 다 따라갈 거예요. 혹시나 태아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면은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좀 가입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근데 네, 지금 현대가 태아가 제일 많아요. 비율이 프로테지가.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는 그것 때문에 일단은 출생 후에 보험료를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데 거기 말고 나머지 사는 전부 다 태아 때 뭐 2만 원짜리 만 원 이걸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의사결정을 다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는 암보험이 있어요. 자, 요거를 여기 지금 미니암 플랜인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무시할 수도 없고 너무 집중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보이시는 미니암 플랜은 최저보험료 조건이 없습니다. 얘는요 가입 연령이 20살부터 40대로 정해져 있어요. 20부터 40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건강치를 받아요. 또 얘는 총 9가지의 부위를 부위별함으로 각 2천만 원씩 받아요. 또 얘는 이미 당사의 누적이 꽉 차도 또 들어줘요. 그러니까 20살짜리부터 예를 들어 40살이 가입을 했어요. 자 20년 갱신이면 60세까지 보험료가 그때까지 보험료가 9가지 담보를 꽝꽝꽝꽝 집어넣어도 10,000원이 채 안 넘어가요. 자 이거의 문제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너무 싸니까 5,000원짜리 여러분 몇 건을 하셔야 될까요? 10건은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느냐? 20살부터 40대는 젊죠. 얘네들은 전자설명이 가능해요. 계약자 피보험자를 얘네들을 하면 딱딱딱딱딱 맑게 알아듣고 바로바로 전자설명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연령자들 같은 전화를 설명하려면 힘들고 아유 답답해 내가 갈게요 라고 생각하지만 20살부터 40대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예를 들어 연배에 있을 분들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비롯하여 친구들까지도 20살부터 40세까지 가입하는데 웬만하면 10,000원은 넘기는 쪽으로 해달라. 그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상품은 가입 연령이 자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 상품은 가능하고 원래 이 미니암 플랜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 이전 설명부터. 자 1종이 있고 2종이 있었습니다. 1종, 2종. 얘는 새만기고 얘는 연만기. 쉽죠? 얘는 새만기, 얘는 연만기인데 이 안에 담보가 암이 한 증권에 1억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제외 5,000.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비, 특정 소외감 제외 5,000. 이렇게 1억이 들어간 상태에서 뇌혈관 진단비도 1,000만 원 들어가고 유사암 진단비도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재진단암이 무려 6,0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재진단암을 연지급형도 가능하고 월지급형도 가능하다고 만들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부위별암을 진행합니다. 자, 부위별암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야, 우리 집을 봤더니 어머니 쪽에서 자궁 쪽이 심각해. 외할머니도 자궁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랬어. 그러면 여성 생식기 2,000만 원 추가. 요즘 보니까 대장 쪽이 약해. 우리 집은 아버지 쪽으로 보니까 큰아버지도 작은아버지도 대장암으로 고생하셨어. 그러면 대장, 포장 2,000 추가.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 미리 걱정돼요. 폐, 후두 2,000만 원 추가. 이런 식으로 총 9개 부위를 추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랑은 누적을 안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대장암으로 걸렸다 그러면 5,000 받고 5,000 받고 2,000 받고 1억 2천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암의 특징은 뭐냐면 자 일반암 5,000 가입을 시켰다. 그럼 얘가 위암 걸리면 5,000 받고 얘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자 그러면 유사암이 갑상선, 기타 피부,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인데 자 갑상선이 걸렸어요. 이거 2,000만 원짜리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 각각 놀죠. 각각. 유사암은 각각 놀고 일반암은 한 번 주면 쪽 치죠. 이해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부위별암은 예를 들어서 그럴 분은 없겠지만 자 요번에 유방암 걸리고 2년 뒤에 폐암 걸리고 3년 뒤에 장암 걸리고 이런 분은 없겠지만 극히 드물겠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각 부위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얘 주면 얘 없어지고 나머지 살아있고 얘 주면 얘 없어지고 나머지 살아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세만기로 이렇게 풀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상당 금액 나옵니다. 상당 금액 나와요. 보험료 줄이겠다라고 하면 얘를 연만기로 돌리면 되죠. 이렇게 연만기로 돌리면 돼, 2종으로. 자 그리고 이 연만기 2종 안에 바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미니암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연령대는 연령부터 75세지만 요 미니암은 20살부터 40세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 건강체만 받는다고 했는데 고혈압약 먹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가능해요. 건강체만 받는다고 했는데 고지혈약 먹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건강치료 받는다고 하는데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요. 가능해요. 자, 고혈압과 고지혈은 할증은 안 시키지만 당뇨는 할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해서 심사를 태우는 거예요. 예. 무조건 뭐 이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 건강에 사는 이야기는 바람으로 실제 다르다. 나는 내가 영업이 너무 안 되지. 3월달에 너무 심하게 달려왔어. 4월에 됐는데 첫차고 지났는데도 가동도 못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되나 걱정이 돼. 근데 오늘 교육을 받았더니만 야 이런 게 있네? 그러면 20살부터 사회생활 거기서 다 끄집어내. 성렬적으로 20살부터 사회생활 사람들은 뭐 그 안에도 혈압약, 당뇨약 문제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냥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을 골라내서 이렇게 구입비에만 2천만 원씩 땅땅땅땅땅땅 집어넣어 주고 나서 만 원 정도 세팅을 해가지고 젊으니까 전자서명으로 땅땅땅땅땅 보내면서 작별 서명을 받아버리면 앉아서 내가 하루에 오늘 오전에는 내 전화상으로 설명 잘 하고 해가지고 20살 사이에 타겟팅 잡아가지고 만 원짜리로 5명한테 오늘 오전에 5만 원만 해놓고 오후에 나가보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하기도 가능하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5천 원짜리 4천 원짜리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5천 원, 만 원짜리 가입을 하면 자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고객을 만나잖아요. 만 원짜리 고객 만났어. 만나면 만 원짜리 고객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 사람이 딸린 사람 있죠. 어머니, 아버지, 막 다 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만 원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확장한다는 거예요.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활용하시면 조금 4월달에 조금 주춤했을 때 좀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재보험. 자, 화재보험 보험료가 푹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 화재보험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죠? 예전에 이제 S사에서 뭐 그런 말 썼잖아요. 광고 카피라이터 썼던 말인데 뭐냐면 조금만 설명해주면 3월달에 너무 심하게 달려왔어. 상대적으로 생보를 기반으로 했던 분들이 자동차와 화재가 나오면 되게 무서워해. 그러니까 화재 보험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알면 알수록 쉽고 편한 게 화재 보험.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막 한 달에 종신보험도 뭐 500만 원 팔고 뭐 상속플랜도 뭐 팔아. 그래서 고액의 자산가들을 많이 알고 있어. 그래 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항상 고민하는데 시험사 안 해. 근데 고민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건물주야. 건물 선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단지 화재보험을 모른다는 이유로 나한테 화재보험을 안 줘, 그 사람들이. 나는 언젠가 한번 그 사람들 얘기하고 싶어. 화재보험 나한테 주면 안 될까요? 근데 내가 그거 싫어. 그냥 무섭고 두렵고 걱정돼, 화재보험. 그런데 한 개, 두 개 하다 보니까 잘 풀렸는데 보니까 건물주에 잘 얘기해가지고 화재보험 내가 알아서 의뢰해가지고 잘 했는데 300짜리 화재보험 받았어요. 이거는 큰 겁니다. 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왜 보험료가 내렸냐. 지난달까지는 KB가 보험 개발으로 요율을 썼었어요. 이번 달부터는 KB 당사 경험료를 씁니다. 특히 공장 물건은 30%가 떨어졌습니다. 즉 지난달에 화재보험을 청약을 해가지고 이 회사 저 회사 비교해보면서 환급률이 좋니 안 좋니 보다가 안 했어. 바빠가지고 이번 달에 다시 청약해보시면 환급률이 쫙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료가 떨어지면 뭐가 올라간다고요? 환급률이 올라가죠. 환급률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자, 이거 진행을 하실 때 이전에 한번 그런 설명 드렸지만 최소 6개월 정도는 보시라. 지금 4월이죠. 그러니까 5, 6, 7, 8, 9, 10 10월 달까지 마이크를 다 끄집어 드립니다. 화재보험 중에서.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만기까지 갔을 때 만기 환급금과 총 납입보험료의 차액분과 지금 정리했을 때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 해지환급 차이를 계산합니다. 자, 월납보험료가 1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만기 때 갔을 때 보니까 차액이 예상 차액이 약 300 나왔어. 근데 지금 잘랐더니 차액이 100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러면 지금 잘라 다시 재가입하면 몇 달치? 2달치를 세이브 시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뭐냐면 보상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전계약의 담보를 다 가져갈 수 있는지도 확인하신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완벽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3개월에서 6개월의 보험료를 다 꼬박꼬박 보험회사에 바쳐가면서까지 만기약금 타려고 하는 거는 늦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은 정말로 제가 보기엔 손보 사람들보다는 생보 위주로 영업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유용한 담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특히 공장 물건들, 자, 화재보험 시책은요 3년짜리든 5년짜리든 10년짜리든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네. 장기는 3년부터 장기잖아요. 공장 물건이건 주택이건 음식점이건 관계가 없어요. 자, 단 주의사항은 뭐예요?
보험료는 12% 넘겨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12%가. 자, 내가 보험료가 10만 원이면 12,000원. 100만 원이면 보장 보험료가 12만 원 넘어야 이게 넘어가야만이 시상금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우리 최은희 청약팀장하고 요즘에 새로 오신 분도 있잖아요. 새로 오신 분. 이거 청약 잘합니다. 네. 주시면 알아서 맞춰드립니다. 알아서 맞춰드립니다. 아직도 화재 부분도 정리하시면 간단히 드립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바뀐 것들 그닥 많지 않다. 자, 주의사항 이번 주에 영업하시면서 12일 금요일까지 통합보험과 간편보험의 유상 3천만 원이 문을 내린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통합보험 쪽에서 뇌혈관 수술비는 오히려 500이 올라서 2천만 원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 진단비 플러스 수비는 합쳐서 3천, 2천, 5천만 원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치아파드 50만 원 새로 나왔다. 치아파드 50만 원이. 얘는 연 3회 주는 30만 원과 연 1회 주는 30만 원 둘이 합쳐서 50으로 세팅이 되는데 좀 니즈가 많더라. 연 3회가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비싸지만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더라는 것들. 그 다음에 KB가 가장 많이 바뀐 거 325가 바뀌었다. 325가 뭔가 하자가 있는 325인데 325는 20년 갱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해지호도 있고 그 다음에 새만개도 존재하더라.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드려 말했던 것들 통합보험 쪽에서 30년 갱신자리가 튀어나왔다. 30년 갱신자리는 고연령자들한테는 실질적인 새만기들아 활용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25 쪽에서 뇌졸중 난면으로 올라왔다. 뇌출 난면이 아닌 뇌졸중 시에 난면이 된다. 특히 325 남성보다 여성 쪽이 보험료가 좀 다운돼 있다. 그리고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간편 치매 별도로 치매를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괜찮지만 325 쪽에다가 치매를 집어넣으면 보험료도 싸고 난면도 이루어진대더라 라는 것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재 쪽 보험료가 많이 내려서 환급률이 많이 올라갔다. 특히 공장 물건을 다시 청약해 보시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환급률이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요것들은 주변에서 갱신권을 찾을 때 이번 달 갱신권만 보지 마시고 더하기 6개월을 해서 6개월 뒤에 거 만큼 다 불러드려가지고 그때까지 가지 마시고 지금 정리했을 때 유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특히 약관 대출을 많이 받는 개인 사업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만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몇 개월 전에 정리해 주시는 게 고객도 유리하고 FC님도 유리하다는 것들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너무 이렇게 막 달려왔기 때문에 4월 스피드가 한 주가 지났지만 그닥 그렇게 높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만약에 쉽게 말하면 이번 주에도 4월 달 중심을 못 잡으면 4월이 자연스럽게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5월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정의 날이 또 5월에. 한숨 쉬시죠. 지금 가정의 날은 왜 그래요? 돈을 많이 써 고객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보다도 가족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기 전에 어느 정도 빨리빨리 윤곽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교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